네, 하이닥이 간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정의가 무엇인지 저희 박효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환자들이 늘어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달라진 식습관 때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위와 식도 사이에는 생리적으로 역류를 방지하는 하부식도 조인근이 있습니다. 근데 하부식도 조인근 근육이 힘이 약할 때 또 위산이 식도 내로 역류되더라도 이런 연동 운동에 의해서 식도 수축에서 산이 아래로 씻겨 내려가는데 그 기능이 약해졌을 때, 또 위 기능 저하로 인해서 위 배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 위산 역류가 식도로 역류가 되어서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위험 인자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위식도 접합부에는 하부식도 조인근이 있고요. 또 이 횡격막이 있어가지고 네. 항역류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위식도 접합부 사이가 좀 헐거워져가지고 네. 위 상부가 탈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장벽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위산이 금방 역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식도 열공 탈장이 일어나면은 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그 조인근이 있고 관략근이 조여주는 그 항역류 장벽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위산 역류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식습관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달라진 저희 현대인들의 식습관에도 좀 문제가 있나요? 위험 인자들로는 네. 술, 흡연, 비만, 커피, 기름진 음식 등등이 하부식도 조인근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하부식도 조인근 압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나 약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만과 위식도 역류 질환의 연관관계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비만인 경우는 복압이 상승해서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가 되고요. 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 내 과다한 음식물로 인해서 위 식도 사이에 있는 조인근 기능이 약해지고 또 위가 식도로 탈장이 일어날 수 있어서 더더욱 역류가 유발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참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복부 비만이 위식도 역류 질환 발생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감량을 위해서 항상 그 식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노력이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임신과 위식도 역류 질환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말기에는 태아로 인해서 자궁 크기가 증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복압이 상승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손이 타지가 않습니다. 손을 조금이라도 오래되면은 손이 뜨거워지듯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식도 체부의 그 연동 운동에 의해서 네. 식도로 역류된 위산이 다 씻겨 내려가는데요. 산 청소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식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동 운동 힘이 약한 근육 힘이 떨어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 힘이 약해져서 네. 또는 당뇨의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근육 힘이 약해진 이런 등등에 의해서 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식도염이 더욱더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기능을 잘 해야겠네요. 네네. 네. 이렇게 임신과도 또 비만과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네.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서 몸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또 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박효진 교수님과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